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퀄컴과 삼성의 빅딜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삼성과 퀄컴의 실적 컨퍼런스 콜이 동시에 있었고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삼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3나노 2세대 칩 양산을 오는 2024년 한다는 점과 이미 모바일 분야 고객을 잡았다고 밝힌 대목입니다. 이 삼성은 그간 그 3나노 공정을 3나노 1세대 공정인 GAE와 3나노 2세대 공정인 GAP로 나눠왔습니다. 삼성은 최근 그 1세대 3나노 공정 칩인 GA1을 내놓았는데요. 이 코인용이죠. 코인 채굴용 칩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3나노 2세대 칩인 GAP를 내놓는다고 밝혔었는데 이 칩의 양산은 내후년인 2024년에 한다고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분야에서 복수 고객처를 잡았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모바일 고객이라고 해봐야 내부 고객인 삼성을 빼면 이 퀄컴, 애플, 미디어텍 정도입니다. 답이 이미 나왔다고 보는데요. 이 퀄컴이 가장 유력한 삼성 3나노 고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퀄컴도 이 컨퍼런스 콜을 가졌습니다. 이 퀄컴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과 6세대 모바일 특허 라이선스 영장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2030년까지 5G를 비롯해서 6세대 모바일 기술 분야에서 두 회사 간 협업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 삼성의 차세대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에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이 두루 쓰일 것이라고 퀄컴이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가 삼성의 다음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3에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만이 전량 탑재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발언을 내놨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아몬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복귀하면 이렇습니다. 스냅드래곤이 갤럭시 주력 제품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갤럭시 S22에 스냅드래곤 탑재가 75%였다는 점이고 갤럭시 S23에는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아몬이 직접 그 갤럭시 S22에 스냅드래곤이 75% 탑재되고 엑시노스가 25% 탑재된 점을 분명히 밝힌 점도 눈에 띄지만 S23에서는 스냅드래곤 탑재 비중이 더 올라갈 것임을 공언한 대목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날 컨퍼런스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실상 엑시노스 2300이 출시되지 않고 출시되더라도 갤럭시 S23에는 극히 미미한 양만 탑재될 것임을 시사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이 충격적인 발언으로 봅니다. 이미 그 거밍치 애널리스트 등은 삼성이 이번에 엑시노스 2300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 왔었습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최초로 AMD와 GPU IP 분야에서 협업을 통해 내놓은 야심작이 바로 엑시노스 2200이었는데요. 이 엑시노스 2200의 그 시장 평가가 나빠지면서 엑시노스 사업 전반에 위기감이 일었고 결국 엑시노스 2300을 접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삼성이 엑시노스 사업 중단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엑시노스 2300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플래그십 모델에 탑재될 자체 AP를 한번 건너뛰면서 엑시노스 내부 정비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더 주목되는 부분은 그 삼성과 퀄컴의 소원해진 듯 했던 관계가 다시 밀착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목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파운드리도 어렵고 팹리스 쪽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위기인데요. 삼성으로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을 갤럭시 S23에 전량 탑재하는 고육책을 꺼내들면서 이 퀄컴의 3나노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 유치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빨리 그 4나노 수율도 끌어올려서 TSMC에 내줬던 스냅드래곤 물량도 다시 가져오는 이원화 작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파운드리로서는 퀄컴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이 퀄컴의 경우는 지난해에는 2021년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실력파 스타트업인 누비아를 인수했습니다. 이 누비아를 인수한 이후 ARM 기반 CPU 쪽에서도 장족의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스냅드래곤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모바일 AP 외에도 앞으로 누비아의 기술력을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노트북, 그 PC용 칩, 그리고 차량 인포테인먼트,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에 두루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퀄컴은 누비아 기술력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그 맞춤형 코어 디자인을 만들어서 단기적으로 ARM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설계 기업으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만큼 삼성으로서는 퀄컴과의 밀착, 그 퀄컴과의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퀄컴 칩 물량을 더 많이 유치해서 TSMC를 따라잡을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퀄컴 입장에서도
최고의 스마트폰 업체인 삼성의 모바일 칩셋을 더 많이 탑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퀄컴으로서는 스마트폰에서 더 나아가 차량용 칩, 사물 인터넷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제일 큰 사업은 스마트폰입니다. 하지만 구글이 삼성과 손잡고 자체 모바일 AP인 텐서 칩을 내놨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서 최고 모바일 AP 자리를 삼성의 엑시노스만 노리는 게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구글도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중국 상황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업체가 자체 AP를 만드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중국 업체들도 스스로 칩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 점이다. 싸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과의 강한 밀착은 퀄컴으로서도 비즈니스에서 확실히 요긴한 지렛대가 돼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과 퀄컴의 빅딜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